유시간자 오늘 TV 영상은 5급 선정한자 12번째 시간으로 8개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덕원을 보겠습니다. 언덕원은 기슬엄과 샘천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샘천은 흰 백과 물수가 위아래로 결합한 것으로 흰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샘천의 언덕을 뜻하는 기슬엄이 더해진 언덕원은 원래 언덕의 갈라진 틈 사이로 샘이 흘러나오는 것이 물의 근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근원, 근본이 의미였으나 점차 언덕이나 벌판이 뜻으로 많이 쓰이게 되면서 원래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물수를 추가한 근원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원칙은 근본 법칙을 말하며 원시인은 근원이자 시작인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 고원은 높은 곳에 있는 벌판이며 평원은 평탄한 들판을 말합니다. 제주제를 보겠습니다. 제주제의 각골문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것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의 모양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있다, 존재하다 라는 의미였는데 나중에 힘있게 올라오는 새싹을 사람의 재능이나 재주에 빗대어 재주나 재능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제에 흑토를 더하여 있다, 존재하다를 뜻하는 있을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존재라는 단어의 있을존도 제주제와 아들자가 결합한 글자로 있다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천재는 하늘이 내려준 재능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재롱은 아기의 재주나 노는 짓을 말합니다. 경국지재는 나란 일을 맡아 다스릴 만한 재주를 뜻하는 말이고, 다재다능은 재주와 능력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조를 보겠습니다. 아침조는 풀초와 해일, 달월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풀초는 해일의 위아래에 반쪽씩 쓰였습니다. 숲을 사이로 해가 뜨는데 아직 달의 잔영이 남아있는 이른 아침을 그렸습니다. 아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조정이나 왕조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삼모사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는 뜻으로 간사한 꾀를 내서 남을 속이는 것을 이르는 말이며, 조조할인은 아침 일찍 영화를 보면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는 것이고, 조정은 나라의 정치를 의논 집행하던 것을 말하며, 왕조는 차례로 왕위에 이르는 왕들의 계열을 뜻합니다. 결의족을 보겠습니다. 결의족은 깃발원과 화살시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각골문은 이런 모양입니다. 깃발원은 깃발이 나부끼는 모양을 그린 것입니다. 옛날에 전쟁에서의 깃발은 중요하면서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많은 깃발은 쇠를 가시하기도 했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도 했으며 신호를 주고받고 복잡한 전술 대행도 수행하는 등, 그래서 깃발원은 전쟁이나 여행에 관련된 글자에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깃발언에 화살시가 합쳐진 결의족은 깃발 아래 화살을 들고 모여든 모습으로 전쟁을 위해 무기를 들고 모인 군사공동체, 즉 같은 부족, 종족, 민족이므로 결의나 친족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귀족은 귀한 종족이다 라는 의미로 신분이 높고 가문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며, 조계호는 같은 시족 바깥의 사람과의 결혼을 말합니다. 동족 상자는 같은 결의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말하며, 백의 민족은 흰옷을 즐겨 입은 한민족을 이르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글청을 보겠습니다. 말글청은 물수와 푸를청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푸를청은 날생과 우물정이 결합된 글자로
물가에 난 파릇파릇한 풀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푸르다라는 뜻의 풀을 청에 물수가 더해진 맑을 청은 푸른 빛깔이 도는 맑은 물을 의미해서 맑다, 깨끗하다, 분명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명은 날씨가 맑고 깨끗한 것을 말하며 청소는 깨끗이 소지하는 것을, 청렴결백은 마음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욕심이 없는 것을 말하며 청백리는 청렴한 벼슬아치를 말합니다. 마을촌을 보겠습니다. 마을촌은 나무 목과 마디촌의 합자입니다. 마디촌은 원래 마디나 손을 뜻하는 글자인데 촌수나 친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 목과 마디촌이 합해진 마을촌은 마을을 상징하는 큰 나무를 중심으로 친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 마을이다라는 뜻입니다. 강촌은 강가에 있는 마을이며 사하촌은 절 아래의 마을이며 이촌 향도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한다는 뜻으로 취업 등을 위해 도시로 향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무이촌은 의료시설이 없는 마을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클테를 보겠습니다. 클테는 큰 대에 점을 하나 찍어서 크다는 의미를 강조한 지사문자입니다. 지사문자라는 것은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점이나 선 같은 부호로 가리켜 만든 글자입니다. 크다, 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큰 대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양은 심이 큰 볕이라는 뜻으로 해를 말하며 태학은 고구려 수수림왕이 세웠던 대학교입니다. 태평성대는 어질고 착한 임금이 다스리는 태평한 세상을 말하며 태고시대는 아주 오랜 옛적 시대를 뜻합니다. 누를황을 보겠습니다. 누를황의 각골문과 소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옛 중국의 귀족들이 허리에 누런옥 장신구를 찬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거동하기엔 조금 불편했지만 부와 높은 신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복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옥이 푸른 빛을 나타내지만 중국은 황토의 나라이기 때문에 황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누렇다라는 뜻이며 황금색은 황제의 색이기 때문에 황금 또는 황제를 뜻하기도 합니다. 황사는 황토가 바람에 날려 온 하늘에 누렇게 끼는 현상이며 황금은 누런 빛을 띠는 금을, 황건적은 중국 후한시대의 누런 두건을 썼던 도적대를 말하며 황도는 누런색의 태양이 지나가는 길로 태양이 천구 위에 그리는 궤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5급 선정한자 12번째 시간으로 8개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5급 선정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테와 누를황을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